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개강 법회 날입니다. 지금 우리 경주 캠퍼스 교정에는 매년 날아오는 우리의 도심 백로회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있고, 또 지금 정가원 바로 옆에도 지금 보금자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희망찬 봄이 온다는 그러한 신호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입학식을 필두로 해서 강의가 좀 시작이 되었습니다. 활기찬 캠퍼스의 모습을 보니까 올 한 해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걸로 기대를 합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동국대학은 불교 종립대학으로서 정말 지속 가능한 명품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다 아시다시피 대학의 현실은 그다지 밝지 않고 굉장히 더더욱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점에서 특히 우리 경주 캠퍼스는 천년고도이고 또 고도인 이 경주에 설립한 만큼 이 관악 이념에 따른 지역 거점 명품대학으로 또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러한 각구의 정진과 용맹정진이 필요하지 않나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들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매달 개최되는 이 법회의 오승 대덕 스님들의 좋은 법문을 듣고 다시 한번 새롭게 정진하는 이런 자세를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히 우리 한국 불교의 승가 교육을 이끌고 또 혁신을 이루어내시고 계시는 우리 조계종의 교육 원장이신 현흥 큰 스님을 우리 정말 이 개강 법회에 모셨습니다. 바쁘신데 불구하시고 우리 이곳 경주까지 찾아오신 데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스님께서는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 이 시대에 널리 펼쳐져야 된다 하는 이러한 말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땅의 중생들이 많은 도움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불법 홍보 그리고 자해와 도세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승가교육과 이 불교 교육, 불자인들 교육에 대한 목표이고 방향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재임하시는 동안 정말 많은 업적을 이뤄내셨고 지금도 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이 승가교육 또 불교교육, 불자인들에 대한 교육에 대한 혁신을 이뤄내고 계십니다. 우리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좀 교훈이 상당히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섭심과 신심 그리고 자해와 도세라고 하는 스님의 어떤 지론과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교훈을 갖고 있는 대학이 바로 우리 동국대학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또 유일한 정말 멋있는 교훈이다. 조금 현대적으로 보면 어렵습니다만 같이 함께 정진해야 될 것입니다. 또 특히 우리 한국 불교를 세계화하기 위한 기본 틀을 지금 그동안 마련하셨고 올해부터는 이 국제 불교문화 사학과를 종단에서 전액 지원하는 이러한 계약 학과제를 추진하셨습니다. 정말 이건 한국 불교의 큰 전개가 되고 또 한국 불교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큰 어떤 기회가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동참하고 있는 우리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는 최선을 다해서 그 뜻을 받들어서 실질적으로 그 성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정기법회가 있습니다만 항상 우리 정가 원장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음성공양을 해주시는 우리 한마음 합창단 또 우리 정가원 신도의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법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행복과 건강,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 듬뿍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년 신라도도에 자리 잡고 있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2015학년도 교직원 개강 법회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상시에 존경하고 늘 참 감탄에 맞지 않는 우리 총장님, 늘 서울에 우리 종단에도 늘 수시로 일이 있을 때마다 방문해 주셔서 같이 협의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학교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또 요청도 이렇게 늘 해주시면서 그 과정에 저도 얼굴도 익히고 총장님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으면서 나들이 바뀌어가는 또 발전해가는 경주 캠퍼스 동국대학교의 모습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또 내려와서 또 총장님도 뵙고 아까 여기까지 나와주신 우리 교무처장님이나 여러 윤영희 교수님 이런 분들 이렇게 모처럼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회에 맞춰서 음성공연도 해주신 우리 한마음 합창단 또 정가원 신도님들과 아마 다리 같이 하고 계신 것 같아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인선생님들 편안한 자리로 앉으실까 보니까 무릎을 꿇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앉으시고 이 개강 법회를 맞아서 부처님과 보살님들의 크나큰 자비와 지혜의 가르침이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금년 한 해도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가 크게 발전하는 또 큰 성취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도 또 교수님들도 또 건강하셔서 올 한 해를 잘 맞으시길 같이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개강 법회를 맞아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한국 불교의 특성이라고 이렇게 제가 미리 물어보길래 말씀을 드렸습니다. 불교가 무엇인가 또는 어떤 가르침으로 살자 하기 이전에 언젠가부터 불교의 가르침은 팔만대장경이라더니 참 다양한 가르침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부처님 가르침이 너무 넓고 광활해서 하나같이 부처님 말씀 아닌 것은 없지만 하나하나 일일이 다 이야기가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 1700년 정도 한국 불교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민족성에 잘 맞게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불교가 많이 간추려지고 정리가 돼서 오늘까지 전성되어 왔습니다. 그런 것이 주로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교라는 것은 연부를 통해서 부처님의 가피를 받고 부처님의 공덕을 성취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아는 불교가 또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스님들도 우리가 늘 괴로움이나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부처님에게 기도를 하고 할 때 늘 생각하게 되는 부처님 가르침, 부처님의 가피, 또 연불 이런 모습으로서 우리가 불교를 늘 알고 있고요. 또 언젠가부터는 불교학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되니까 불교 교리가 언제 우리 어렸을 때는 잘 몰랐던 사성제, 팔정도, 12연기 또 다양한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의 다양한 또 이렇게 그 sep적시공, 공적시식하는 이런 또 교리를 통해서 세상과 우리 삶의 이치를 잘 아는 또 불교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한 30년이나 됐을까요? 얼마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부처님이 설법한 경전과 교리를 통해서 삶과 우리 사회의 이치를 잘 살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어떻게 지혜를 얻고 어떻게 또 자비를 실천해야 되겠구나 하는 가르침이 바로 불교구나 하는 이런 또 불교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거는 주로 출가한 스님들이 수행하는 스님들이 많이 하는 불교라고 정의되는 그런 불교인데 우리 마음을 잘 닦아서 마음을 깨달아서 성불하는 것이 불교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합니다. 자, 불교는 뭐 크게 강추력에서 말씀만 들어도 이렇게 세 가지 용어로도 이렇게 불교를 이야기하지만은 대다수 분들이야 불교하면은 깊은 상간에서 목닥치는 스님들의 모습이라든지 또 좌선하는 모습, 어려움과 힘든 불행이 있을 때마다 가피를 바라면서 하는 우러럽고 예배했던 부처님의 상호, 성상의 모습을 떠올려서 늘 이렇게 불교를 생각하곤 합니다. 이런 것들이 3700년 가까이 우리가 늘
조상 대대로 믿어왔던 부처님의 모습이고 불교의 사상이고 불교의 종교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근자의 한 10여 년 전부터 좀 더 우리 한국 국가가 세계화라고 이런 말할 때는 90년대 초부터겠지만은 그래도 다양한 문명, 다양한 종교, 특히 불교도 알고 보니까 한반도 우리나라만 전성되던 불교적도 간추려져서 우리나라 민족성에 맞는 불교로 그 모습이나 형태, 용어가 잘 이렇게 정리돼서 오늘까지 전성된 불교도 있지만은 한 1, 20년 전부터 특히 15년 전이나 10년 전부터는 남방 동아시아에서 동남아시아로부터 이렇게 전래돼서 다시 재차 수입돼 들어오는 이빠사나라든지 초기 불교의 다양한 불교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지금은 나라를 잃었지만 여전히 티베트 불교가 인도 북방부의 망명정부를 쓰면서 세계적으로 전폭 포교를 하는 과정에서 불교의 다양한 수행과 가르침들이 또 우리나라에 많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불교 단어나 용어들은 우리 입에도 잘 익숙하지 않고 귀에도 좀 낯습니다만은 차분하게 본 사람들은 한국 불교만 늘 보고 듣고 배우다가 이 티베트 불교나 동남아시아 불교를 보니까 이것이 진짜 불교 같기도 하고 또 우리 불교의 차별성은 뭔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또 이렇게 불교는 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죠. 한편으로 또 일제 때부터 20세기 초부터 또 일본 불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다양한 형태의 일본식의 선불교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식의 다양한 불교를 새롭게 해석한 불교가 우리나라에 또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소급하면은 지금은 재차 길이 열린 중국, 대만을 통해서 중국의 종파불교화된 또 다양한 불교가 막 들어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럽이나 또 미주에 있는 영어로서 인도 버거라 빨리어 이런 것도 심지어는 한문으로 된 불교까지도 여기서 한문으로 된 불교는 대승경전뿐만 아니라 참선하는 선종의 문헌도 영어로 다 번역돼 가지고 영어로 번역된 영어 문헌으로 된 불교를 공부한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과 개념과 용어로서 불교를 약간 차별성 있게 이해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재해석되고 새롭게 정리된 불교가 새삼스럽게 눈푸른 선사, 서양의 선사, 불교학자들의 언어나 가르침으로 재차 우리나라에 많이 수입되면서 참 불교의 모습은 다양한 언어와 용어, 다양한 가르침으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새롭게 수입되면서 불교 하나만 하더라도 참 다양한 불교가 이 땅에 춘추, 뭐라 합니까? 백화제방이라 합니까? 다양한 가르침 형성으로 각기 서로가 불법의 가르침에 근접하고 가장 정통적이고 본질적인 것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렇게 서로 선의의 경쟁이랄까요? 이렇게 불법을 펼치고 있으니까 그 하나하나가 한편으로 다 불법 아닌 것이 없고 거기 보면 결국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펼쳐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도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불교를 믿고 이해하고 실천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떤 용어나 개념, 생각, 실천 방법이 뭔가 잘 스스로 마음으로 몸으로 익고 정리가 돼야만이 자기화되고 확신이 들어서 우리가 일상생활의 행복과 불행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과 가족 모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펼쳐야 되는데 이렇게 용어와 생각 보기에 따라서는 패러다임도 약간씩 다른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요즘 한국 불교가 가지고 있는 행복한 고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그만큼 한때는 농경사회 시대자, 절대 왕권 시대자, 몽골 시대로 살아왔던 시대에 그 시대에 맞게만 잘 정리돼서 통념해왔던 불교가 오늘날 21세기를 맞아서 현대사회에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가르침으로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가르침만 있어가지고 무슨 한문투의 말, 그 용어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는 잘 되지도 않을 뻔했는데 다행스럽게 남방의 초기 불교, 티베트 불교, 또 일본 불교, 현대화된 중국 불교, 나아가서 서양화된 새롭게 수입된 불교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거기서 자각을 받아서 이 시대에 만든 불교를 새롭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용기와 희망,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계기가 됐다 생각합니다. 저는 불교는 오리지널한
불교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 불교를 잘 익히면 된다. 불교를 시대마다 다른 불교는 불교겠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 전에 그 당시 인도 사회는 굉장히 문명은 좀 현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문명화 되지 못한 아주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사회제도도 불합리하고 잘못된 신화, 잘못된 세계관을 인해서 사회나 모든 구성원들이 굉장히 힘든 시절에 그런 고통받는 그 당시의 사람을 대상으로 설법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아마 부처님이 오늘날 현대시대에 살으셨다면 또 다른 스타일, 또 다른 우리한테 맞는 설법을 하셨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 당시 2500년 전에 설법한 그 내용은 그 시대의 그 중생들에게 그 아픔과 그 불행에 맞추어서 처방을 내린 설법이라면 그 처방을 오늘날 바로 쓸 수는 없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무상, 무아, 열반, 자비, 지혜 다양한 부처님의 기본 가르침의 DNA는 똑같아 하더라도 그것을 표현하고 적용하고 현실에 대입시키는 부처적 가르침은 시대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계속 진화해 왔다는 겁니다. 만들어지고 부처님의 가르침 꼭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아비달마 시대, 불교 교리를 보면 아비달마 시대라는 200~300년 뒤에 생기다가 부처님이 기원 전후되면은 아비달마 시대를 병행해서 또 대성불교 시대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의 또 불교를 만듭니다만은 그 내용의 무상무와 연기, 공, 자비 이런 건 또 그대로 있습니다만은 전혀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부처님에 대한 신앙이나 이런 것도 생겨나고 보살의 각종 바람일이 생기지만은 기본 가르침은 똑같이 오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시대마다 흐르면서 끊임없이 그 시대에 맞는 그 시대 중생들의 문제에 대응하는 가르침으로 끊임없이 변화 발전해왔다. 변모해왔다니까요. 그러다 중국에 오면 중국에 맞는 선불교, 참선하는 불교도 별도로 만들어지기도 했고 또 티베트 지방에 가면 티베트 불교 형태로도 만들어지기도 했고 그러다가 제 개인적으로는 이 불교가 한 AD 서기 한 12세기 쯤까지는 조금 계속 변하는 그때 나라마다 시대마다 많이 변화를 해왔는데 그때부터 한 900년, 한 1000년 가까이 좀 잠을 자지 않았나.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다수 불교의 다양한 모습은 부처님 돌아가신 뒤 한 1500년간 1500년간은 돌아가신 지 1500년간은 지역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양하게 변모를 겪고 왔는데 그 뒤부터는 우리가 그걸 소위 말하는 각주를 다룬 수준이라 그런 말이 있죠. 그다지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쪽으로 왔기 때문에 현재에 와서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공일시라면은 한 1500년 정도 이렇게 쭉 진행한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불교가 오늘날 21세기에 지금 전해지고 있다는 것. 그래도 물론 길게 보면은 오늘날은 2600년 가량의 긴 세월을 거쳐서 지역마다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전개된 불교가 오늘날 우리에게 이제 이렇게 전성이 됐는데 현대 사회에 필요한 불교는 무엇인가? 현대 사회 시점에서 현대인들이 2500년 전에 초기 불교 니까야 그 가르침으로도 충분하게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저는 말하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한 2000년 전에 아비달마 시대에 각 부파에서 말하는 그런 불교 이론으로서 현대 사회의 삶을 설명하거나 충분한 삶의 교훈으로서 받아들이지 못한다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대성불교 시대에 편찬된 많은 대성경전들, 심지어는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까지도 그 심오하고 참 깊은 지혜가 그 속에 다 들어있지만은 그 자체로서 막 100% 현대인들에게 바로 다가오는 가르침으로 바로 운용되기는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발전을 시키고.
그 당시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을 편찬하고 만들어내던 그 당시에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를 수행하고 불교를 실천하는 분들의 노력처럼 이 시대에 맞는 불교 가르침을 또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본다는 겁니다. 한 1000년 전에 당나라, 송나라 시대 때 선종의 언어, 참선하는 선사들이 선분답하는 언어로서 그 당시 많은 불교의 반야의 가르침을 깨닫고 연기성과 공성을 깨닫고 이렇게 하는 데는 효과적이었지만 오늘날 21세기에 1500년 전, 1000년 전, 1500년 전에 당나라 때 그 뛰어난 조사선의 시대라고 말합니다만 그때의 언어, 그 내용 그 자체로서 바로 우리 현대인들에게 바로 적용해서 살아있는 언어로서 가르침으로 사기는 위협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제가 서두에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가 한국 불교의 특성이라고 말했는데 현재 이런 이제 한국 불교가 전성해오고 접하고 있는 불교는 이렇다 치고 현재 한국 불교가 이런 속에서 이제 전례적으로 삼국시대 이후로부터 내려오던 불교가 일제 때까지 또 해방 후에 1970년대, 80년대까지 오던 이런 불교가 갑자기 우리나라 특성에 맞춰서 다 재조정되는 불교일 뿐인데 이제는 더 폭넓은 시대도 현대화돼 버렸고 현대화된 한국 사회는 한반도 사회는 또 다른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만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그렇지만 동시에 시대적으로도 다양한 사상이나 이념, 세계관, 불교도 다양한 불교가 들어왔지만은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힘, 생각 이거는 어디에 기반하고 있느냐는 거죠. 한때는 불교가 이 사회를 역사를 주도하는 시대 때는 1000년 전, 2000년 전에는 불교를 능가하는 뛰어난 사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볼만한 게. 그런데 불교인들이 또 스님들이 다 주도해내고 스님들은 또 무소유 또 여행을 많이 다니니까 온 세계국 한반도 곳곳은 물론이고 중국 전체를 돌아다니고 인도까지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정보나 보고 듣는 것도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뛰어난 논리나 불교적 사상이 그 당시는 여타 사상이나 여타 학문에 비해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았으니까 그 시대에 충분한 스승의 역할, 선배의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날 사회는 불교와 경쟁을 하고 불교를 넘어선다고까지 생각될 정도로 뛰어난 문명 사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이 사회를 움직이는 각종 인문, 사회, 자연과학 모든 것들이 지금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때는 종교가 설명을 다 했다고 하는 존재의 영역, 작게는 이런 물질에서부터 화학적 성분에서부터 우주, 천체계까지 다 한때 불교가 다 설명을 참 많이 했습니다. 불교가 한반도에 유입된 이후로 우리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주고 한반도 사람들에게 우리 한민족들에게 윤리적인 면에서 자비를 일깨워주고 뜨거운 물도 함부로 버리지 말라 그러고 살생하면 안 된다는 윤리적 가르침에서나 우리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주고 또 모든 이치는 인과응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 합리적인 사고를 또 심어주고 많은 가르침을 준 것이 사실입니다만 오늘날 현대사회는 자연과학의 천체학, 물리학, 생물학, 뭔가 화학에서부터 움직이는 경제학이라든지 또 사회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용해야 되는 사회학이나 정치학이나 법 이런 영역이 이 사회를 끌어가지 한국 불교의 가르침 또 불교의 가르침으로 이 사회 역사가 움직인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모든 것이 정치, 경제, 사회, 법, 윤리, 과학, 생물학 이런 영역에서 다 설명을 한다 그러면은 불교의 가르침은 어디서 그러면 쓰려고 불교 가르침 필요한가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불교는 현대사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서 자리 잡아야 된다. 자리 잡아놓다는 그 내용이 뭐길래 하는 것이 입증이 되거나 수긍이 되거나 뭔가 공감이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산중에 있는 사찰이나 우리 스님들은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에서 기존의 가치를 전승하고 보존하고 그것이 문화유산이든지 그것이 전통적인 가치를 하는데 우리가 많이 역할도
상대적으로 많이 해야 되지만은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이것이 근학의 점이죠. 아마 동국대 시대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불교 정신으로 양성한다는데 그 불교 정신이 고리타분하고 오래된 것이고 지금이 안 맞는 것이면 그런 불교 정신으로 인재 양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특히 대학은 아카데미 하는 이런 역할도 해야 되듯이 비판적으로 또 창의적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이 대학의 산실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특히 동국대학교 서울도 있지만은 경주 캠퍼스는 신라 천년의 고도니까 신라는 또 불교 정신과 종교성을 기반한 그 다양한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이 신라 고도에 자리하고 있는 경주 캠퍼스가 불교 정신으로 이 사회에 한국 사회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한다 할 때 근간은 불교 정신은 뭔가 하는 것을 보다 더 본질적이면서도 이 시대에 맞는 창의적인 불교를 만드는데 노력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불교 가르침만 가지고 되지 않고 이걸 가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는 한국 불교의 장점을 통불교는 보통 회통불교라서 통한다는 통자로 되기 때문에 그거 말고 그 대통령하는 통자 있죠. 그 통불교, 종합불교라는 의미가 저는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불교를 다 겸하고 있으니까. 티베트 불교도 자기들 그 불교밖에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일본 불교도 종파불교라서 임제종이다, 조동종이다, 뭐 전태종이다 다 그 해당 종전이 있어서 그 문헌만 보지만은 남방 입도사는 빨리 니까야 그만 보거든요. 니까야 3장만. 그런데 우리는 한국 불교는 초기 불교도 보고 대승불교도 보고 선불교도 보고 현대 뭘 가리고 제한하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 있지만은 그것이 서로 간에 완전히 배체강을 하지 않고 뭔가 조화를 시도하는 공존하는 이런 문화가 한국 불교에 있다. 이 통불교라고 말하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현대사회에 필요한 불교를 만들 때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동남아시아, 미얀마, 스리랑카, 태국 이런 데서 일본 불교를 못 만들기가 어렵고 왜? 그 사람들은 참 종파불교, 무슨 종 불교가 돼가지고 전통의 무게에 작게는 500년, 길게는 1000년 이상의 자기들이 쭉 전성해왔던 그 나라 그 민족의 불교학 또는 불교 사상의 가르침의 전통의 무게를 감히 못 벗어나는데 우리는 하루아침에 벗어날 수 있는 또 그걸 벗어날 전통 자체는 이렇게 구애받지 않는 불교가 한국 불교고 또 그런 한국 불교는 종합 불교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불교를 하기 때문에 이 속에서 과거의 불교도 다양하지만은 현대화된 뭐 불교뿐이겠습니까? 현대 윤리학, 현대 정치학, 현대 사회학까지도 만나서 삶과 사회를 설명하는 학문이니까 불교의 가르침도 삶과 사회를 설명하는 가르침의 한 종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학하고도 현대철학이나 윤리나 사회제도, 이념하고도 만나고 하는 것은 한국 불교만이 가능하다. 한국 스님이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동국대를 중심으로 집단 지성이라 할 수 있는 불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적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동국대 등의 이런 불교를 정신으로 하는 학문하는 공동체에서 나는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근자의 생물학자 권오길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11간지에 기구한 조그마한 칼럼 속에 기억나서 몇 차례 저는 인용도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이분이 생물학자인데 곤충이나 식물을 다루는 학자인데 꽃에 있어서 그 꽃가루바지하는 그 꽃술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꽃술이 하나의 꽃잎이 있으면 그 가운데 이제 암술이 쭉 울려 솟아나 있고 주위에 10개의 수술이 있다는 걸 알죠. 꽃술이 있는데 가운데 암술이 또 이렇게 높이 솟아 있는 것은 같은 꽃잎 속에 있는 같은 수술의 꽃가루를 받지 않겠다는 뜻이라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나무에 다른 꽃나무에 꽃가루를 받기 위해서 암술은 뻗어나 있다는 거라. 이종교배야말로 생물학적으로도 우수한 우량의 그 진화를 할 수 있는 자연 어떤 이제 발생적인 이제 자연 선택적인 그런 인화적 과정 속에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동종교배보다는 이종교배야말로 그 종의
어떤 우량화적인 어떤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생물학적으로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대학에도 어떤 데는 자기 학교 출신 교수를 몇십 프로 이상을 더해도 못 쓴다 이런 거 하는 것도 다양한 생각을 유입해서 섞이게 하고 자극을 받고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단일한 생각이 쭉 물들어 있는 한국 불교 발전이 있겠습니까? 한국 불교야말로 선이다, 대승이다, 초기 불교, 티베트 불교, 심지어 남방 불교까지 공부를 많이 하고 니까요 공부도 요즘 열심히 하고 있죠. 이런 다양한 불교가 참선하는 스님이 어느 날 남방 초기 불교를 하고 윗바산을 해본다든지 대승정결의 가르침을 또 보는 이렇게 하는 속에서 또 현대 학문도 또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속에서 불교를 보다 더 발전된 행태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한국 불교밖에 이 일을 할 수 없다 하는 생각. 불교가 여전히 우리 인류의 참 본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라면 그래서 이렇게 한국 불교의 특성을 말할 때 가장 저는 중요하게 꼽는 것은 한국 불교는 통불교다. 대통령할 때 통할 통자가 아니고 통합한다. 모든 다 종합적으로 가지고 있다. 그것도 일찍이까지 느낄 정도의 다양한 불교를 이 속에 가지고 있고 시기적으로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현대적인 사상이나 문명을 받아들이고 좋아하는데도 가장 개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의 사찰이나 스님들의 패션이라 그럽니까? 복장, 신발도 조금 다시 보면 다 다르죠. 복장, 인물 소재도 다르고 가사장사는 유사하지만 일반 성복도 다 다릅니다. 신발도 다른 건 물론이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의 단일된 제도로서 다 이렇게 정말 보기도 좋을 텐데 다시 보면 약간 이것이 또 절에 가보면 절마다 또 다 달라 이게 보면 부엌도 사리도 다르고 복당하는 것도 다 다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개방성과 자유로움일 수도 있고 새로운 실험의 과정이 있고 진화해 가는 한국 불교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두에 소개한 우리 두 분 총장님이나 우리 정가 원장님의 말씀에 의해서도 한국 불교 스님들 교육 체계를 그간에는 상당히 이제 그 조선 시대, 조선 후기에 형성된 그런 교과 과정을 현대화시킨 교과 과정을 많이 바꿨습니다. 그 바뀐 내용은 초기 불교, 대승 불교, 선불교, 불교사, 계율, 뭐 연불 이런 등등으로 다 그거를 종합하는 불교를 하면서 현대 사회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과목도 또 같이 넣어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혹자는 한국 불교 스님들의 교육 과정이 한 300년 만에 새로 바뀌었다, 틀이 바뀌었다는 이렇게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만은 여전히 아직까지 미진한 바가 많고 또 모든 것은 바뀌어진 제도적 틀에서만 성공이라든지 발전을 보장받는 것은 아니라 봅니다. 그 속에서도 진지한 자기 탐구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해결해야 되는 과제는 2500년 전이나 1500년 전이나 500년 전이나 이 현대 이 시점 당대 컨템포러리라고 합니까? 이 당대 현실도 변하지 않는 문제의식은 우리 삶들의 고를 벗어나는 문제, 불행의 문제. 고와 불행을 벗어나서 행복을 이루는 것이 불교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 아니겠습니까? 사성제, 고진멸도라고 하는 고의 문제에 관심 없는 그때그때 당대의 개인이든 집단이든 그 사이에 고와 불행의 문제에 관심과 그 원인을 탐구하고 해결하려는 그 노력이 없어가지고야 불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교는 당대마다 현실에 있는 모든 사회의 사람들의 삶의 괴로움과 고의 문제,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서 행복한 세계, 만족의 세계로 이끌 것인가 하는데 기본 가르침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밝게 한 것은 지혜고 밝게 한 지혜를 통해서 주의를 현실적으로 개선해 가서 만들어가는 것을 따뜻하게 만들어간다는 것을 자비라고 합니다. 하나의 태양이 떠오르면 온 세계를 밝혀주니까 환하니까 광명이라 그래서 참 태양의 가장 큰 공덕이지만은 또 한편 태양의 큰 공덕은 오늘 아침에도 서울에서 제가 내려왔습니다만 체감 온도가 영하 15도랍니다. 해가 떠오르니까 대반 영하 3, 4도로 올라가면서 낮 되니까 영상 2, 3도로 올라갑니다. 태양의 공덕은 존재를 환하게 세상을 환하게 밝혀서 부딪히지 않게 해주고 뭐가 꽃인지 나무인지 사람인지 분간해주는 가려주는 안목과 지혜를 존재를 실상을 잘 파악하도록 하는 것이 이 밝음의
즉 태양이라고 상징하는 밝음의 어떤 공덕이고 밝음의 효과라면은 세상이 저 남극 끝에 시베리아의 벌판에 살 수 있으면 추운데 따뜻하게 하는 것이 태양의 힘 아니겠습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이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할 때 환하게 이 실상을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아픔이나 모든 것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그래서 햇빛이 있고 햇볕이 있어 않습니까? 햇볕. 늘 불교는 한편으로 깨달음만 말하다 보면은 지혜만 말하는 거리도 빛만 환하게 하는 광명만 말하지만은 결국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해주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우리는 사회적 존재라서 태어날 때도 10달간 어머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으로 태석에 보호되다가 출생 이후에도 사춘기 10살 20대 될 때까지 요즘 장가갔어도 결혼했어도 다 신체 부모님 도움을 받아야 된다지만은 끊임없는 부모님과 가족의 도움이나 또 사회적 도움, 사회적 어떤 각서성이나 사회 제도로의 도움, 이웃이나 어떤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스스로 살아서 한낱 일인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기본적인 도리고 의리인데 어쨌든 이런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서로서로가 도우면서 고통을 나누며 생존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서로서로가 혜택을 주면서 이 사회를 일구어가는 일이 이 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자비의 머리가 아닌가. 그래서 수백년 흘러온 이 불교의 가르침은 근본적으로는 지혜와 자비, 햇빛과 햇볕, 밝음과 따뜻함의 가르침을 바탕에 하고 있지만은 이 가르침은 워낙 시대와 2600년이나 되는 오래된 가르침이자 또 다양한 또 국가와 나라, 공간적으로 다양한 시대를 거치면서 다양한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또 만들어온 불교입니다. 그 속에 그 일부를 우리가 또 그동안 알아들 뿐인데 오늘날 한국 불교는 이 다양한 나라에서 다양한 시대에 들어왔던 만들어졌던 불교를 다 수입해서 가치를 다 검토해야 되는 교육량이 많아졌습니다. 지금은 새의 눈으로 조감도라는 말이 있죠. 새의 눈으로 더 조망한다. 새 조감도라고 그러죠. 지금은 새의 눈으로 조금 높은 데서 봐서 2600년간에 생성됐던 초기 대선 아베로 다양한 불교를 쭉 하면 그 당시에는 이랬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만들었구나 하고 현대인보다도 더 안목이 모자랄 수가 있습니다. 불교를 조금 더 하시면은 전체 불교를 쭉 조망하면서 현대사의 어떤 최종적으로는 옛날 신라 시대 때 암흑의 스님이 어떻게 했고 또 고려 시대 때나 중국 수나라 때 당나라 때 어떤 스님이 뭐 했다 아는 것이 공부의 목표가 아니고 2600년 전체를 잘 조망해서 최종적으로는 이 시대의 불교를 만들기 위한 참고용으로 쭉 봐서 이 시대의 불교를 만들어야 된다. 그 만드는데 개방적이고 가장 좋은 풍토요 가장 여건을 잘 가진 것이 한국 불교의 특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종단에 교육원장 소임을 하고 있다 보니까 늘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 이 시대의 불교 스님들에게 불교를 생출간 스님들에게 또 여러 번 할 때까지 불교 교육이나 불교의 수행을 하도록 이렇게 잘 이렇게 내용을 제시하고 프로그램을 짜고 할 때 그때 말하는 그 불교는 어떤 불교냐는 거죠. 이게 당나라 때 불교를 전수합니까? 2500년 전에 인도 니까야 그걸 또 가르쳐야 되는 것이 불교입니까? 그것도 하나로서 전체를 또 이런 불교가 쭉 흘러왔다. 역사도 말해주고 가르침의 유행도 분간해서 차별성을 선명해주면서 최종적으로는 우리는 지금 현대사회에 살고 있으니 이 시대의 불교를 해야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의 불교는 완성된 게 없어 만들어가야 된다. 시대보다 이렇게 말해서 불교관도 이 시대에 만들어가는 과제로서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2600년 불교를 쭉 살피고 연구하되 머물지를 말고 쭉 살펴서 파가도록 해라는 것. 그렇게 해서 이 시대의 불교를 만들고 그것이 이제 이 시대의 불교를 만들 때 또 스님들한테 하나 더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제가 불자들이나 좀 연관이 없겠지만은 성과 상도 또 달라져. 성과 상 스님들의 모습, 전향. 2500년 부처님 당시 때 걸식을 하고 탁발하던 지금도 미얀마나 태국의 스님들의 모습이 훌륭하다는 그런 모범적이다는 스님들의 모습이 있고 또한 1000년 전에
원효 스님이 출가를 당시 때만 하더라도 스님은 출가하면 영원히 세속을 돌아보지 말고 내가 그 고프고 줄이면은 나무 열매를 따먹고 절하는 무릎이 시리더라도 불교를 생각하지 말고 수행만 하고 어떤 세속 부분은 돌아보지 말라는 그런 시대에 그런 것을 훌륭한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상을 그 발심수행장에 있죠. 초발심장에 그런 스님이 있고 당나라 때나 송나라 때 중국 선종 시대 때는 참선 마음 닫고 생활을 이런 평생을 그것만 오롯하게 참선 수행하는 스님이 가장 훌륭하다고 하는 그런 또 성가상이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사에는 제가 해인사 출신입니다만 해인사도 40분 만에 대구에서 들어오면 35분, 40분입니다. 도로, 교통, 통신, 인터넷 생활 자체가 상중 개념이 없습니다. 도시와 시대와 모든 현대적 문화가 섞여 있는데 그 속에서 출가한 스님들의 성가상을 정체성을 또 어떻게 잡았게 그러면 일반인이랑 똑같게 그럼 뭐가 다른데 물을 때 이것이 다르다고 내세울 정체성은 또 뭐를 가질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율도 2000년 전에 인도 율장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맞는 율장도 청기도 만들어서 이렇게 하듯이 우리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의 정신도 시대마다 달라지고 우리들이 정법으로 여시는 훌륭한 스님상도 시대가 바뀌었고 새롭게 설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시대를 살고 있다. 불과 이시 30년, 20년, 10년, 5년, 1년 전 너무 빨리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 스님들도 이 불교를 이끄는 리더 집단으로서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리나 제도나 정체성이나 모든 것을 수행법이나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론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보수적인 큰 범죄를 벗어나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단은. 대신 이 동국대학교 같은 데서는 불교 정신으로 현대사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이 목표를 설정한 이 동국대학교에 있는 우수한 우리 교수 선생님들 그리고 직원들 그리고 모든 이 구성원들이야말로 이 시대에 필요한 불교 정신을 더 진작해서 우리 젊은이들이나 나이 드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멋있다, 훌륭하다 이 가르침을 따라서 지혜를 깨닫고 자비를 실천하는 이런 불교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30분 정도 이야기했는데 30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제 말씀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동국대학교에 그런 우리 불교계 기대는 너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노력과 창의적인 진취적인 학문적 노력으로 한국 불교의 장점이 보다 더 크게 꼽힐 수 있도록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